자, 대우는 큰 줄거리라고 했죠. 246페이지 보시면 돼요. 246페이지. 대운에서 비견겁제는 돈 안 되는 골목, 그 다음에 금전희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편으로는 경쟁이나 경합의 상황. 그 다음에 겁제 오면 무조건 금전소모죠. 금전소모인데 무조건 돈 못 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그 자의에 의한 분을 따르고 있다면 돈을 벌기는 버는데 재물 소모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의 분을 안 따르면 정말 금전 소모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금전 소모. 그 다음에 식상은 이제 활동력 강화 요소죠. 그리고 식신에서 보통 재성이 장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 활동이라는 인자가 플러스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활동성이 강해진다. 그다음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을 극하죠. 관성을 극하는 작용이 있으니 남편의 활동력이 어떻게 되겠다? 저해가 되겠다.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운이 오면 괜히 돈 되는 거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떠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조직성 약화로 보시면 돼요. 조직성 약화. 특히 상관대운에 보통 남자들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1년 다니고 때려치우고 6개월 다니고 때려치우고 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성이 가장 왕성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는 곳은 상가나 번화가 시끄러운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 공부를 이룰 때에는 어떻게 돼요? 항마 요소죠. 항마. 남자가 그 공부하는 운에 편재운을 만나면 내가 열심히 하려도 주변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순이가 핸드폰 문자 오고 그 영희가 또 카톡 오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그냥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요즘은 여성도 그 조직 생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성도 사회 활동, 조직 활동 이런 걸 한다면은 상관운에 이렇게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있죠. 상할 상자에 벼슬 관자이기 때문에. 보통 식상운이 오면 보통 시집을 가려고 하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애 놓는 기운이 쫙 오잖아요. 팔자에 뭐가 빠져 있어서 안 될 때, 예를 들어 팔자에 식상이 없다, 여자가. 그럴 경우에는 식상운이 오면 무던히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편재운 같은 경우에는 이곳저곳에 여자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처첩의 불안이라고 나와요. 처첩의 불안. 자, 과거에 보면 재물 활동을 홍진에 비유했어요. 홍진. 네. 그 홍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면 옛날에 마차인데 마차 중에서 아주 큰 마차가 팍 달리는 거예요. 옛날에 포장도로, 빗포장도로? 빗포장도로죠. 그 먼지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재물 활동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홍진이라는 게. 그리고 이걸 좀 확장 해석하면 참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이제 좀 비유적으로 안 좋다라고 일컫는 말이에요. 덧없음을. 과거에 보면 홍진이라고 해놨어요. 돈 버는 일을. 그렇게 참 그 흙먼지를 마셔가면서라도 취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을 담보로. 그죠? 오늘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돈 벌러 온 것은 제 목숨을 담보로 열심히 하러 온 겁니다. 속세의 부득이함입니다. 속세의 부득이. 즉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지지 않고 이곳 저곳을 전전긍긍하게 되는 게 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제는 보통 사무실 골목으로 보는데 왜 사무실 골목으로 보냐면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는 곳이 사무실 골목 주변. 그 다음에 사무적이고 고정적인 일. 근데 이것 또한 홍진의 옆집입니다. 재물 활동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차이가 뭐냐면 편제가 약간 불안정하다면 정제는 안정적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관, 정관 같은 경우에는 관이기 때문에 그냥 조직성으로 보시면 돼요. 조직성.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관대운을 만났다. 이럴 경우에는 큰 조직과 손을 잡은 형태로 어쨌든 일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진행된다. 근데 이제 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부담스럽고 힘든 일.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장사나 사업하는 분들이 편관운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괜히 폼을 잡게 돼요. 관은 무엇의 설기처? 제가 관을 생하죠. 폼 잡으면서 재물을 싹 털어놓는 작용이 와요. 그 다음에 또 편관 같은 경우에는 관제 구설에도 좀 시달리게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편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편관이 10년 대운을 차지하잖아요. 열심히 힘들고, 그러니까 편관이 힘든 일이잖아요. 고되고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을 모았는데 주식 한 방에 10년 모은 돈 날린다든지. 왜? 편이라는 것은 짝짓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편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편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활동성의 정체로 보시면 돼요. 활동성의 정체. 단 재물 보존 수단은 된다는 겁니다. 재물 보존 수단. 왜? 문서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문서를 안 잡으면 그냥 문서를 없다니까. 그렇죠. 금전을 융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편인운 같은 경우에는 웃긴 게 뭐냐면 편인운은 좀 잘 관찰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편인이 보면은 잘 안 팔리는 땅이거든요. 그죠? 잘 팔리고 뭐 이렇다면은 뭔가 뭐 돈이 잘 들어온다 이러면은 뭐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든지 뭐 이런 걸 찾게 된다고요. 편인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보면은 황급석이 잘 되냐면 또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운에 문서를 지었다. 기본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IMF 때 막 사업하시던 분인데 유산 상속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인운에 또 이제 자기가 땅을 산 거예요. 임야를 산 거죠. 엄청나게 큰 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사업하는데 운이 저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동산을 팔기 시작한 거죠.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산 상속 받은 거란지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은 어떻게, 팔릴 때도 좋은 것부터 팔리잖아요. 그죠? 다 팔았어요. 마지막에 편인 때 잡아둔 이 땅이 안 팔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접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갑자기 거기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보상을 받은 거죠. 몇 년 뒤에 개발이 될 때는 무슨 운이 왔는가? 재운이죠, 재운. 그게 뭡니까? 문서를 팔아서 돈을 집어진다잖아요. 특히 편재운에.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비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식상이죠. 그 다음에 재죠. 관, 인. 즉 반대 동작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재에서 일어나요. 재에서. 그래도 큰 돈은 뭐겠다? 편재겠다. 편인을 확실하게 밟아주는 게 뭡니까? 확실하게 그걸 해주는 게 편재죠. 국문에 큰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 큰 부동산을 갖다가 그것마저도 팔렸다면 그분은 어떻게 됐겠어요? 확실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물 보존 수단은 되는데 오랫동안 묶인다는 것을 편인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서나 이권도 되고, 그 다음에 제조 생산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인이 무엇을 극합니까? 식상을 극하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팔자에 내가 식상이 강하다 이래도 이는 편인은 오면 무조건 비좁게 수화인을 안 두는 모양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편인운에 왔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종업을 한 100명을 거느린 사업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듣겠다 안 듣겠다? 예전에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애들이 반항을 한다니까요. 노조를 만들고. 네. 그래서 수화인이나 시설을 많이 써서 하는 일은 운에 의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로 되는 게 임대사업이라든지 인허가 사업, 문서 중심으로 한 것은 발달하고 번영한다. 그리고 글공부나 학업의 성취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우는 그렇게 큰 주거지 환경적 요소로 참작을 하시는데 이 육친보다는 뭐에 더 비중을 두시라고 했죠? 자의에 우선 비중을 둬서 대우는 관찰을 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운의 육친법, 요게 이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세운의 육친법. 세운은 뭔가 이벤트적인 사건이나 일, 인물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세운의 비겁은 보통 동업작사, 그 다음에 손재, 그 다음에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경일주인데, 예? 남자인데 경일주, 신일주로 할까요? 신일주가 조금 더 좋겠네. 신일주다. 신일주인데, 비겁의 운이 뭡니까? 예. 남자인데, 어떻게? 무슨 운을 만났다? 신자진 사유축 음의 운을 만났죠.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육친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건지 저건지 알 수가 없죠. 참고로 대운을 볼 때 이거예요. 원래 크게 뜨고 지는 자리가 보통 금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유 이런 거. 그러니까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작은 곳간에 가치 있는 것을 딱 담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수표 같은 것도 뭐예요? 뒤에 공짜 하나 붙이면 팍팍팍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금덩어리. 가치가 훨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재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재성으로 쓰는 팔자가 좋겠죠? 아닙니까? 자, 이것을 재성으로 쓰는 팔자가 뭐예요? 병정일주라는 거예요. 병정일주. 근데 이 팔자가 다 좋으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도 드렸는데 어떻게 성세기복이 뜰 때 확실하게 뜨고 질 때 확실히 보내드립니다. 예요. 그럼 요거와 대별되는 인묘를 재성으로 쓴다면 그럼 이거는 무슨 일주가 됩니까? 경신일주. 이거는 정말 재물로서 가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평생 재물에 관해서 안 좋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네, 근데 인명 같은 인터넷이나 디자이너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맞고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금덩어리.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 요거는 볏짚 두 가마, 볏짚 두 단. 볏짚은 부피는 근데 많이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네. 뭐 두 단이든 세 단이든 짊어지고 갔다? 그걸 다 해봐야 쌀 한 가마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서 재물적인 수단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운이 병정일주가 사오미 신유술. 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인묘진에서. 자, 인묘진에서는 재성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극단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프를 본다면. 사이에서 어떻게 반등해서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서 신유술인데 이렇게 피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의 흐름을 본다면. 병정일주는. 자, 그런데 반해서 이 경신일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인묘가 재라고 해서 많이 버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신유운이 뭐예요? 비겁의 운이죠. 예? 비겁의 운인데 이게 그 자체로서 가을이라는 거예요. 가을. 자, 농사를 지을 때 봄에 보릿고개가 있다, 가을에 보릿고개가 있다. 그죠?
피죽도 못 먹는 거잖아요. 이래 버릇, 병정일처럼 정말 피죽도 못 먹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가을에는 어딜 가나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뭐예요? 비겁이니까 형제라든지 친구잖아요. 형제나 친구들은 뭐 가지고 있다? 금덩어리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빌붙을 곳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극단을 칠 때 이 사람은 극단이 아니라 완만하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완만하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차이점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발생을 한다. 비겁이라 해도.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그 경쟁 입술은 사업에서는 비겁이잖아요. 이제. 네네. 그럼 그때는 돈을 벌지만 또 많이 떼먹는다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가서 확 안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게 이제 뭔가, 이게 신생,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경우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완만하게 하다가 제가 신유술공원에서 이렇게 그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병자일주는 신유 또 아픔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드러나도, 인류가 드러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뒤가 드러나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 지장 안에 숨어 있어도 또 크게 그렇진 않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단점이. 안 좋은 운에도 어떻게 해요? 경신일처럼 화가 안 좋다 아니면 빌붙을 때라도 있다. 그죠? 무조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통장 같은 거는 문서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환급성이 강하잖아요. 그것도 꽝이에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 그 겁재예죠, 겁재. 겁재는 무조건 겁탈할 겁, 재물, 재자다 보시면 돼요. 금전, 소모, 지출, 인간관계의 갈등, 시비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신은 뭔가 이제 재성이 장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또는 이사, 사업 확장, 의식주 확장이죠, 의식주 확장. 그 다음에 투자, 재물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잡는 것도 보면 인성운의 문서 잡을 경우도 있고 식상운의 문서 잡을 경우도 있어요. 인성운의 문서를 잡는다는 것은 내 집을 넓혀가기 위한 것이 좀 강하고 식상은 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투자될 만한 거리로 해서 의식주 확장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이 식상운 들어올 때 뭐예요? 보통 어떤 기운이었냐면 논사고 밭사고 했다는 거예요. 논사고 밭사고. 자, 그래서 투자. 그 다음에 식상이 뭐예요? 팔다리. 즉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되죠. 그래서 차마의 교환도 된다는 거예요. 차마의 교환. 그러니까 자동차 바꿀 일 있나 물어볼 때 식신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통변 수단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무익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설 잡음.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 근심이죠. 남자일 경우에는 구설 시비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 구설 시비의 요인은 자기 실수 요소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재 같은 경우에는 금전 융통, 활동성 강화, 현금 재산. 참고로 편재 때 재산 증식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증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편재라는 것은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것과 받을 것이 막 섞여 있는 상태로 해서 재물 증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재는 이제 고정소득이잖아요. 고정소득. 그 다음에 적금. 옛날에는 갯돈도 많이 했어요. 개 탔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 보통 성혼인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팔자 유년에서 결혼 정년기인 사람들 20대 중반에서부터 30대 후반까지 이때 보통 재성운이 들어올 때 결혼을 많이 합니다. 남자. 초년이나 말년이나 제가 초년에는 항마잖아요. 말년에는 아프고. 그렇죠. 작년기에 열심히 뛰고 그죠?
그 다음에 평관은 이제 실속 없는 일. 그러니까 실속이 없다는 게 내가 막 일을 해서 실속 없는 게 아니라 남의 일에 의해서 실속 없는 일이에요. 귀찮아서 하기 싫은 일인데 막 불러서 이거 해라 하는 게 보통 평관이라는 거예요. 평관. 그 다음에 호랑이를 만났으니 사고나 병고. 그 다음에 평관도 어쨌든 관은 관이잖아요. 감투를 눌렀으니 이제 직책의 발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평관보다는 더 좋죠. 그래서 긍정의 의미를 가미해서 명예나 직장 발전. 그 다음에 자식의 경사, 남자일 경우에 자식 경사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의 지연. 그 다음에 여기에 수화인의 건강불안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수화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일신상의 건강불안이 오겠죠. 그 다음에 문서의 취득. 또 한편으로는 현금 유동성이 말리니까 사업 축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는 보통 상속 혜택이나 문서 발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운이 이제 하나의 사건이나 이벤트, 일, 인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 그 스토리 전개가 이제 월운에서 되는 거예요, 월운. 월운은 이제 테마를 본다는 거예요, 테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년이다 했을 때, 자, 요거와 반대되는 달은 뭐예요? 인오술월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오술월에는 요 신년이, 그러니까 신자진이 결과물인데, 요 인오술월에는 그 결과물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 원인이 잘 발생하더라고요. 이 결과물을 만들 원인이. 그 다음에 신자진, 인호술 다음에 뭐예요? 해묘미죠. 해묘미는 그 다음에 신자진이 오니까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은 무조건 신자진 월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신자진월에 그때 그 해의 결과물, 즉 사건이든 일이든 이벤트든 뭐 이런 것들이 신자진월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유축은 뭐냐면 결과물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결과물을 다투는 양상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되느냐, 이것이 네 것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